안녕하세요. 시티로버의 건쟁입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한국 브이로그 3편이자 마지막 편입니다. 한국의 흔한 풍경이죠. 확실히 일본보다 차가 크고 주상복합 아파트나 아파트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코로나가 극성하던 기간이었는데요. 걸렸습니다. 일주일 격리하게 되었는데요. 몸은 힘들었지만 집에서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가족의 극심한 보살핌에 제대로 충전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주일의 격리가 잘 끝나고 살짝 나왔어요. 이곳은 파주 출판 도시입니다. 책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산업도시로 계획되었는데 단순히 책에 관련된 일들만 하는 곳이 아닌 다양한 사람들이 점유할 수 있는 문화 공간입니다. 책이라는 양분을 습득하고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장소죠. 특별히 파주 출판단지에 있는 아시아 출판 문화 정보센터 1층에 자리 잡고 있는 지혜의 숲에 다녀왔습니다. 파주 출판단지가 한눈에 보이는 모형도 볼 수 있었어요. 다양한 한국의 굵직한 건축가들이 참여한 단지예요. 이곳은 설계 경기, 공모전으로 기본 계획이 정해졌어요. 설계 지침 내용으로는 자연 환경을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앞에 자리 잡고 있는 김동수 전통 한옥과의 연계를 고려하는 점이 요건이었다고 해요. 채택안은 김병윤 건축가가 설계한 작품으로 이후 수정과 보완을 통해서 현재의 건물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2014년에 정보센터 1층에 지혜의 숲 공간이 새로 계획되었습니다. 예전부터 와보고 싶었던 곳인데 직접 찾아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내부에는 은근히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지혜의 숲은 약 5m의 층고 높이로 책에 둘러싸인 공간이 인상적이었어요. 안도 타다오가 설계한 오사카에 있는 시바 료타로 메모리얼 뮤지엄 도서관과 후지모토 소스케의 무사시노 예술대학 도서관이 연상되는 공간이었어요. 지혜의 숲에 소장되어 있는 책들은 학자, 지식인, 연구소에서 기증한 도서로 책장에 보면 이름이 기입되어 있어요. 기증자의 분야에 따라 책의 종류를 읽을 수 있는 것도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집 근처에 이런 곳이 있으면 정말 자주 올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책도 볼 수 있고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북토크 이벤트나 미니 콘서트를 할 수 있는 곳도 있어 좋았네요. 서점도 있고요. 하나 아쉬운 부분은 접근성인데요. 차가 없다면 오기가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혜의 숲만 보고 가기 아쉬워 근처 카페에도 왔어요. 아르디움이라는 카페인데요. 아르디움은 디자인 문구, 패션 잡화, 이벤트, 인쇄 서비스 등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는 회사인데요. 이 건물에는 카페, 스튜디오, 갤러리, 디자인 스토어가 복합적으로 있는 건물이었어요. 이곳은 YO2 설계사무소에서 계획했어요. 파주 출판단지의 건축 코디네이터이자 서울시 2대 총괄 건축가인 김영준 건축가가 디자인했습니다. 컬러감이 돋보이는 카페였는데요. 조명도 화려하고요. 계획 모델에서는 빈 공간으로 뚫려 있던 곳이 온실 공간이 되었어요. 이 아르디움 공간에 포인트를 준 것 같아 좋았어요. 화초 속에서 커피를 마실 수도 있고요. 저는 갤러리에 있는 테이블을 잡았는데요. 출판 단지가 있어서 그런지 활자 관련 기기들을 가구로 전시해 두었어요.
코로나 덕분에 결혼식도 갈 수 있었어요. 도쿄에서 만난 지인이라 결혼 전에 일본 츠케면도 같이 먹었네요. 결혼식장 근처에 원구단, 황구단이 있었어요. 이곳은 하늘에 제사를 올리는 곳으로 조선시대에는 중요한 종교적 자리였는데 지금은 높은 건물로 둘러싸여 광화문 도심 속에 숨어져 있는 곳이죠. 이런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곳이 좀 더 존중받는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시장에 다녀왔어요. 저는 백화점보다 이런 시장이 재밌더라고요. 백화점은 뭔가 쇼핑을 하기 위해 최적화로 계획된 공간이라고 생각된다면 시장은 물건을 파는 사람, 사는 사람, 그들의 생활이 좀 담겨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요소들이 보이곤 하죠. 가기 전에 이런 오래된 뽑기도 보이고요. 학교 입구가 시장에 있어요. 재밌지 않나요? 백화점에 초중고 학교 입구가 붙어 있진 않겠죠? 포장이나 매직으로 써놓은 상품명이 아날로그하지만 정감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가게의 성격이 보입니다. 시장 소리가 들리고요. 일본 시장에 비해 한국 시장이 왁자지껄합니다. 물론 호불호가 나뉘겠지만 저는 활력이 있는 것 같아 한국 시장의 분위기를 좋아해요. 타지 생활을 하면서 7년 만에 한국의 벚꽃을 봤어요. 예쁘게 잘 피어있네요. 요즘 읽고 있는 책인데요. 승효상 건축가의 묵상. 인상적인 책입니다. 디테일하게 적힌 수도원 순례뿐만 아니라 동숭학당이라는 지식인들의 모임을 이끌어가는 저자의 이야기가 재밌었어요. 글이 상당히 인간적이에요. 솔직한 감정을 툭툭 적어놓아 그 상황을 직접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글이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 묵상에서 이야기한 수도원 순례를 따라가 보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공항은 역시나 조용했어요. 이제 코로나가 완화되는 것 같은데 예전과 같은 북적이는 공항으로 돌아오겠죠. 일상으로 복귀합니다. 사무실에서 이번 한국행에 배려를 많이 해줘 긴 기간 동안 자리를 비웠네요.
백신을 2차까지 맞은 사람은 3일 시설 격리를 하는데 저는 다행히도 나리타 공항 근처 호텔에 머물게 되었어요. 사전에 체크한 블로그대로 도시락이 나오는데 맛은 첫날부터 못잠 오픈했습니다. 한 달 동안 곁에 있어준 가족과 이야기 나눠준 지인들께 고마웠습니다. 타지 생활로 지쳐있던 심적 상태에 충전을 제대로 하고 돌아가는 기간이었네요. 다시 일본에 있는 기간 동안 좀 더 많이 돌아다니면서 경험을 쌓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행 브이로그 편은 여기까지.